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세 가지 꿀팁만 잘 이해하시면 분명히 지금부터 바로 좋아지기 시작할 거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협착증에서 탈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착증이 진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긴 한데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바로 낫게 하는 첫 번째 꿀팁은 진짜 협착증과 가짜 협착증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내가 협착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진짜 협착증이 아닙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집 가까운 병원에 가면 대부분 엑스레이 찍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여기저기 찍고 나면 항상 듣는 얘기가 허리에 협착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던 이유가 협착증 때문이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진짜 협착증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진료 볼 때마다 이거 설명드리느라 항상 진땀 빼는데요, 제가 증상을 잘 들어보면 전혀 협착증이 아닌데 본인의 병을 협착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선생님은 협착증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다닌 병원이 몇 개고 그동안 협착증이라고 의사들한테 몇 번을 얘기 들었는데 뭐가 아니야 라면서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다리 저림이 있냐는 거고요, 진짜 협착증은 걸을수록 다리 저림이 심해지고 가짜 협착증은 걸을수록 다리 저림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진짜 협착증은 오래 걷지를 못해요. 5분 정도만 걸어도 다리가 심하게 저려와서 한 100m쯤 걸으면 한 번은 앉아서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잔뜩 웅크려야 다리가 좀 편해져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진짜 협착증입니다. 걸을 때 다리 저림이 점점 심해져서 쉬었다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쉬고 있을 때나 혹은 앉았다 일어날 때, 운전을 할 때 다리 저림이 생기는데 조금 걸어주었더니 다리 저림이 풀리더라, 이건 협착증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로 인한 증상이에요. 다리가 저리다고 무조건 전부 다 협착증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왜 의사들이 하나같이 다 협착이라고 하는 거냐, 내가 오진을 받은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냐면, 이게 협착증이랑 허리 디스크가 칼로 두부 썰듯이 딱 나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걸으면 다리 저림이 조금 심해지다가 이런 현상이 며칠 지나면 금방 풀려서 없어지고, 오히려 차에서 운전할 때 다리 저림이 생기는 건 심해지는 등등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증상이 일부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협착증이냐 디스크냐, 이걸 딱 하나로 꼬집어서 설명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설명할 때 협착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딱 알아듣기가 좋아서 협착증, 디스크를 나눠서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 그냥 쉽고 편하게 환자분 허리에 협착증이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협착증에서 낫고자 한다면 내 다리 저림이 진짜 협착증인 건지 가짜 협착증인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협착증은 걸을수록 다리 저림이 심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협착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진짜 협착증이 아니라 가짜 협착증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바로 낫게 하는 두 번째 꿀팁은요, 협착증도 허리 디스크 치료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형인데요,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안 좋다, 터졌다, 찢어졌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터지면서 발생한 수핵이라는 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허리 협착증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허리에 있는 신경이라는 게 뿌리가 많은 인삼이라 생각하시면 딱 맞는데요, 인삼에 있는 잔뿌리 하나를 건드는 게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라고 한다면, 인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을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쥐어 짜버리는 상태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 겁니다. 붉은 신경 전체를 사방에서 짓눌러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디스크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협착증이 이미 있다고 할 때에도 추가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문제를 더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착증이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은요, 허리 디스크에 대한 내용은 싹 잊으시고, 나는 협착증이야, 신경이 좁아져서 그래, 협착증에는 허리를 구부리는 게 좋으니까 아플 때마다 허리를 숙여줘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이 진행되는데, 이게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허리가 아픈 건 협착증 때문이 아닙니다. 허리 통증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꿀팁에서 진짜 협착증과 가짜 협착증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진짜 협착증은 걸을 때 다리 저림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허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 디스크에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지,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진짜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협착증을 오래 앓다가 수술을 받게 된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는데요. 수술을 받고 다리 저림은 좋아졌는데 허리 아픈 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속상하다, 이렇게 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진짜 협착증은 신경의 가장 큰 줄기가 목을 조르듯이 조여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술은 이걸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허리 통증은 이 조여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허리 디스크에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이렇게 풀어주는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오래되면 협착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에 안 좋은 나쁜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디스크가 반복적으로 터지고 찢어지면서 디스크 안에 있던 수핵이라고 부르는 내용물이 터져 나오는 걸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디스크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디스크 손상이 심해서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디스크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는 곳에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게 되고 후관절이 점점 닳아서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척추관이라고 부르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오랜 시간 동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게 허리 협착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협착증이든 가짜 협착증이든 허리 통증이 있든 없든 다리 저림이 있든 없든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허리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허리 디스크 치료는요, 꼭 병원에 찾아가서 돈을 내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지키기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이미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잘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여기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척추관 협착증 바로 낫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은요, 자가치료와 병원 치료를 꼭 병행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진짜 협착증은 걸을 때마다 다리 저림이 심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허리가 아픈 게 제일 큰 문제라면 이건 협착증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거고요. 다리 저림이 있긴 한데 걸을 때 심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해진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걸을 때마다 다리 저림이 심해져서 10분도 채 걷기가 힘들어서 계속 쉬었다 가는 걸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협착증인 건데 사실 이 상태는 쉽게 치료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협착증은 신경의 가장 중요한 줄기 한가운데가 목을 조르듯이 꽉 짓눌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마의 주름이 한 줄 한 줄 늘어가듯이 노화의 결과가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신경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꽉 쥐어짜이고 있어서 걸을 때마다 혈액과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건데 이게 간단한 운동이나 약 한두 번 먹는 걸로 쉽게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걷지 못하면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파도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면서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건데 걷지를 못하면 온몸이 순식간에 망가지게 됩니다. 진짜 협착증이 있다면 어떻게든 빨리 치료해서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건데 그래서 자가치료와 병원 치료를 꼭 병행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가치료는요, 협착증이라고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허리 디스크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협착증도 낫게 하는 가장 좋은 자가치료 방법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닥에 있는 물건 들 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앉아서 물건을 드는 습관, 땅바닥에 앉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거, 누워서 잘 때 바닥 생활하지 말고 침대 생활하는 거, 이렇게 허리 디스크를 다치지 않게 잘 보호해주는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야 협착증이 더 진행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부풀었던 디스크가 가라앉으면서 좁아져 있던 척추관이 다시 조금씩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요, 하루 이틀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최소 반년 이상, 정확하게는 평생 동안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 치료도 꼭 병행하시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수술이나 시술, 주사 요 세 가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걷지를 못하면 건강 상태가 너무 빠르게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 이게 시간이 생명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수술 안 받고 병원 안 가고 어떻게든 혼자 버텨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이 척추관 협착증, 그 중에서도 걸을 때마다 다리 저림이 심해지는 진짜 협착증 증상이 있다면 이건 자연 치유가 쉽게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빨리 정상적으로 걷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허리 디스크에 좋은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고 허리에 좋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꽉 막혀있는 협착 증상이 단시간에 풀리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심해지는 다리 저림으로 인해서 잘 걷지 못하게 된 시간이 이미 반년 이상 꽤 지났다고 한다면 차라리 빨리 수술을 받거나 혹은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